됩니다. 자, 이제 뭐 총선이 이제 3주도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로 딱 20일 남았는데요. 네. 또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총선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분위기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고요.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이제 정식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14일까지인데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하면 법적 신분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거나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위반 처벌까지 같이 판단을 하시고 거리에서 유권자분들이 후보자를 만나면 절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지역마다 이 한 명의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네. 공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하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어요. 네, 뭐 정당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미래통합당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뭐 가장 끝판왕이라고 했던 게 지금 인천 연수구의 민경우 후보. 네. 보통 정치인들은 이제 경선이나 선거에 떨어지면 죽었다 하잖아요. 네. 두 번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심위에서 후보 자격도 안 돼서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살려서 경선을 하게 해줬고 네.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 다시 또 아웃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최고위원회에서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후보가 그 호떡집처럼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면서 결국 공천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이렇게 네. 지금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강주만 놓고 보면 강산 가바고 우리 당초에 그 이석현 후보 그다음에 박시종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재심 신청해서 살아났고 강산을은 재경선까지 사상 초유의 재경선을 해서 후보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지금 민생당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민생당 같은 화면에 나오고 경우는 있는데. 예, 민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주선 후보가 졌는데 네. 김성환 후보하고 좀 바뀐 거예요. 네. 오늘. 예. 그 이야기 계속 이어설까요?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민생당 같은 경우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오만한 민주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더 심한 게 뭐냐면 공심위에서 9분이 투표를 했어요. 무기명 투표를. 그래서 김성환 후보와 박주선 후보를 두고 김성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7대2로. 그런데 박주선 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다음 날 똑같은 그 9명의 멤버가 심사를 해요. 네. 근데 한 명이 기권을 하고 8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6대2로 박주선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뭐 민주당처럼 재심위원회를 거치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네. 민생당의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2번 심사를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네. 뭐 중대한 어떤 결격 사유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는 거죠. 똑같은 공관위원들이 했는데 네. 하룻밤 만에 뒤집혔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김성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지금 기자회견하는 모습 조금 전에 네. 화면으로 좀 보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각 후보들의 이제 공약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정당들 예, 정당들 먼저 해주세요. 네, 정당들 공약을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AI 그 중심의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 네. 군공항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그 조성 사업을 기간을 연장하겠다. 네. 근데 이거 세 개 다 사실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이미 2019년도 작년 초에 에이탄 면제 사업이었고 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거의 한 10년째 울고먹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예요. 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그 기간 연장은 이미 2년 전에 지방 선거 때 네. 나왔던 또 이슈란 말이에요. 좀 새로운 게 없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보면 한정공대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좀 더 참신하고 뭔가 좀 혁신적인 그 공약들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미래통합당 역시 AI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똑같이
2019년도 이미 나오고 강주시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강주 송정역 KTX를 투자 선도직으로 하겠다. 네. 이것도 2018년도에 이미 에타가 끝났고 네. 지금 뭐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이런 공약을 내는 거는 정말 시도민은 우롱한 거다 이렇게 네. 보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AI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이미 강주시에서 직원들까지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계속 해왔고 네. 다만 여기서 환경 일자리를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거는 약간 좀 우아해요. 100만 개 일자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더구나 이게 환경에 국한돼서 100만 개를 창출했다고 공약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미 강주와 강주시와 전남도에서 해오던 사업들, 진행된 사업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사업들 공약이라고 내놨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이제 광산구의 이제 군공항이라든가 송정역 관련된 공약들 뭐 각 후보들이 다 지금 그걸 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정당별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특히 그것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광산 가불이 지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추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이 잡음이 많았잖아요. 네.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공약들이 좀 새로운 게 있고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하고 네. 공천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이런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비판을 많이 받아야죠.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광산 구체적으로 가불. 이제 네. 군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 강산가업의 경우는 후보가 네. 그 경선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용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처음에는. 재심을 했고 네. 그 재심을 보류했다가 기각이 또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던 이석현 후보에서 이용빈 후보로 결정난 거죠. 네. 네. 예, 거기도 이렇게 그랬고 광산 을도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초유의 재경선이 벌어졌어요. 네. 재경선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동점이 됐을 경우는 뭐 재경기도 하고 재경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경우는 패배했던 그 민영배 후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또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재경선을 했는데 결과가 바뀐 거죠. 재경선에서는 첫초 경선에서는 박시종 후보가 승리하고 재경선은 민영배 후보가 승리하는. 네. 그래서 또 이제 박시종 후보 쪽에서 또 재심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어느 당의 후보가 되든 간에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군공항이라든가 송정역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계속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지만 각 정당과 또 무소속 후보들은 이제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시청자들이 주목할 만한 정책을 가진 후보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구가 있다면요?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북구 갑 경우 조우섭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인이지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김경진 의원 후보 재선인데 아마 무소속의 그 경기가 좀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오차 범위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구 갑이 그렇고 동남 갑 역시 마찬가지로 윤영도 후보가 신인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사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후보인 장병환 후보. 네. 이 대결이 좀 볼만할 것 같고 전남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순천 쪼개기 논란으로 당초 지역구가 2개가 생길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게 그랬었죠. 쪼개지면서 하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광규 후보가 전 순천시장을 역임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네. 노광규 후보의 무소속 얘기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소병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정치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신인과의 대결을 볼만하고 다음에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황주웅 의원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직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났잖아요. 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의 그 대결이 전 의원 간에 좀 예.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갈수록 이제 뜨거워질 텐데 뭐 이렇게 잡음이 있는 그런 뉴스 말고 좀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정당의 공약 같은 걸 좀 알 수 있게 많이들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어느 정당의 공약 또 어느 후보의 공약이 우리의 사회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